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남성, 여자죠. 이니메이션 영상 만들 때 농담 거의 안 하고 진지하게 영상 만들었더니 안 어울린다고 망상 좀 해달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진지한 거 한 번쯤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니메이션을 선비 모드로 만들었으니 이제 슬슬 망상을 해볼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코난의 정체를 모두가 알고 있고 코난 지 혼자 사람들을 속이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한번 망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코난을 기반으로 한 저의 망상입니다. 원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신이 어쩌다 알고리즘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됐다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정신병자가 씨부리는 헛소리라고 알아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와 놀이공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도일이에게 집에 잘 들어갔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직 안 들어갔나 싶어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미란이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도일이의 마지막 모습이 겁나 수상한 남자들을 뒤쫓아가는 거였어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채찍을 맞으며 여러 고문들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란이는 그 모습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도일이의 집으로 달려가 봅니다. 도일이의 집에 가봤더니 브라운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설마 이 대머리가 도일이를 채찍으로 조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며 도일이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박사님은 순간 당황하며 책상 쪽을 바라봤고 미란이는 저게 뭔가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가갔더니 웬 안경 낀 꼬마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엽다고 생각하며 안아줬는데 뭔가 머리 스타일부터 얼굴, 행동이나 말투 등등 도일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 코난이란 꼬마가 화장실에 갔을 때 박사님에게 저 새끼 도일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사실 맞다고 내가 언젠가 저 새끼 나대다가 죗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죗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도일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코난으로 속아달라고 말하며 도일이를 저렇게 만든 조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아버지께서 탐정을 하고 계신 미란이가 좀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하프 대머리가 도일이 뒷바라지 하기 싫어서 핑계대며 미란이한테 떠넘긴 것 같긴 하지만 썸남이 갑자기 어려져서 그 썸남을 성인 될 때까지 다시 키운다는 걸 생각하니 뭔가 미연시하는 기분도 들어가지고 미란이는 승낙합니다. 그렇게 미란이는 본인이 코난이라고 속이는 도일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고 마침 사건 해결을 하러 나가시는 유명한과 만나게 됩니다. 미란이는 도일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유명한을 따라갔고 역시나 도일이는 유명한을 도우며 사건을 풀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유명한은 미란이에게 다가와서 저 꼬맹이는 어디서 데리고 온 거냐고 보통 녀석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란이는 눈치 없는 유명한도 눈치 깔 정도로 도일이가 티를 내고 다닌 건가 하고 한숨을 쉬면서 유명한에게도 코난이 자신의 소꿉친구인 도일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유명한은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고 미란이는 존나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라고 저 새끼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강 나오지 않냐고 대답합니다. 유명한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미란이 말을 믿기로 했고 미란이는 유명한에게 저 친구 죽은 걸로 되어 있으니 당분간은 코난인 걸로 속아주자고 말합니다. 유명한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본인의 집에 코난을 잠시 맡아두는 것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과 미란이는 도일이 아니 코난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코난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코난은 지금 없는 신분이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박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반만 있는 박사님은 이건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테이탄 초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잘 말해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코난은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코난은 지정체를 숨겨야 하는데 박사님이 주신 축구화로 축구 골대로 뚫어버리고 애들 앞에서 난 너네랑 같은 초등학생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아주 나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지인인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미 코난이 고등학생 탐정이란 것을 박사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나마 8살들 중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어른스러운 뭉치, 세모, 아름이를 따로 불러서 코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 3명에게 코난은 남도일이라는 고등학생이 어려진 모습이고 좀 잘난 척을 하며 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네 3명이 어떻게 잘 케어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어른스러운 3명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 시간부로 코난에게 붙어다니면서 절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못 나대게 개인마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뭉치, 아름, 세모는 코난이 본인들 곁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초등학생 그룹에 들어간다면 그 그룹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서 코난까지 합쳐서 4명이 어린이 탐정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렇게 코난이랑 폭탄을 잘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해결한 도일이는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추리할 때 필요한 발명품들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알겠다고 말하며 나비 넥타이형 음성 면적기를 하나 줬습니다. 이걸로 추리하라고는 했는데 도일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좀 불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더니 박사님에게 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미란이는 박사님을 보자마자 남도일이 드디어 미친 것 같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박사님은 도일이는 원래 미쳐있는데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 하나 싶었습니다. 미란이가 말하길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오소라라는 여배우가 찾아왔고 그 여배우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길래 여배우의 집에 가서 스토킹 당한 증거품들을 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코난을 데려가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데려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배우의 집에서 시체가 발견됐고 경찰들이 와서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도일이는 지가 초등학생 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개나대기 시작했고 경찰들이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미란이는 한숨을 쉬며 그냥 호기심 많은 친구라고 해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코난이 급발진하면서 유명한 뒤통수에다가 재떨이를 날려버리더니 뭐 이상한 나비 넥타이 같은 걸로 유명한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사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같이 본 골로모 반장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일단 속는 척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건을 다 푼 다음 미란이는 골로모 반장님한테 코난이 남도일이라는 것을
밝혔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가 추리에 미친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추리를 할 정도일지는 몰랐다고 제발 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도일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친놈이란 것을 깨닫고 사람을 마취시킬 수 있는 휴대용 마취총을 개발해서 코나에게 건네줍니다. 그걸 받은 코나는 존나 좋아하면서 유명한을 마취시키며 본인의 추리 욕망을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유명한은 본인이 마취돼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며 비밀도 지킬 수 있고 본인한테 사건 의뢰비도 들어오니까 참고 살긴 했는데 혹시나 약물 중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주자주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코난이 유명한을 도구삼아 추리를 하며 시간이 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이 처음에는 분명 마취를 시킨 다음에 본인의 몸을 숨기고 추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갈수록 애가 귀찮았는지 그냥 안 숨고 유명한 근처에서 추리를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추리를 하는 등 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미란이는 근처에 온 경찰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블루모 반장님은 저 친구는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도일이가 연관된 사건에는 반장님이나 오형사, 신형사, 백형사 등등 도일이의 정체를 알고 있는 형사들이 나가서 코난의 장단을 맞춰주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러자고 승낙을 했고 그렇게 코난이 사건을 해결할 때는 늘 보던 형사들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어린이 탐정단이, 경찰에서는 오형사, 신형사, 반장님 등등이 도일이를 커버쳐주기 시작했고 언론 같은 곳은 유명한 소설가인 도일이의 아버지인 남건과 여배우인 어머니 이하연이 잘 커버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의 코난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속이는 사람은 있는데 속는 사람은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속아주다 보니 코난도 뭔가 이상했는지 우리가 지 정체를 아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은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대로 우리 모두가 네 정체를 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도일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순식간에 검은 조직의 귀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 미란이는 약간의 희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난과 같이 목욕을 하는 거였죠. 코난은 같이 목욕을 한번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더 이상의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변태 같은 그렇게 코난을 생각하며 여러가지 배려를 해줘도 코난은 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가 남도일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초코맛 피부를 가진 하인성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조디란 영어 선생님도 코난이 뭐하는 애인지 물어봤고 양호 선생님도 코난을 좀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는 코난 정체 숨겨주려고 자기 혼자 연병하는 것 같아가지고 현타가 왔고 이제 그냥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 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유명한이 코난과 목욕해라고 하면 일부러 더 강하게 거부하고 코난을 초등학생처럼 대하지 않고 또래의 고등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총에 맞아서 피수혈이 필요할 때 일부러 미란이가 수혈을 해줘서 도일이가 눈치채게끔 만들었습니다. 미란이가 이런 식으로 티를 내려고 하자 장미란 여자애가 찾아왔습니다. 장미는 도일이처럼 약을 먹고 자가진 사람이었는데 도일이처럼 개나다지 않고 또래의 말없는 여자애들처럼 살아가는 아주 정상적인 친구였습니다. 장미는 미란이에게 네가 현타 온 건 알겠지만 아직은 도일이가 정체를 밝힐 타이밍이 아니라고 조직원들에 대한 단서를 아직 모으지 못했으니 이번에 좀 넘어가달라고 말을 합니다. 미란이 이미 준나 티를 내가지고 넘어가기 힘들다고 말하니 장미가 내일 너네 고등학교 축제 공연에 갈 때 내가 코난 분장을 하고 갈 거고 도일이가 잠시 남도일 상태로 돌아올 건데 거기에 장단을 좀 맞춰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공연 날이 됐고 도일이는 남도일의 모습으로 모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두는 학교에 안 나오던 도일이가 나타나자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도일이가 코난인 건 여기 있는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 고등학교가 장난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정을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일이를 위해 연기를 해줬고 도일이는 지가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일이는 사건을 해결하고는 심장을 움켜잡으며 쓰러져 버립니다. 미란이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이 새끼 여기서 작아지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도일이를 양호실로 옮겨주기로 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도일이는 작아지지 않았고 다음날까지 남도일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날이 되자 도일이는 미란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어디 레스토랑으로 나와달라고 했고 미란이는 뭔가 이거 고백으로 공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고백 받아주고 나서 얘가 코난으로 돌아가면 본인이 소성의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숨기며 약속 장소로 갔고 다행히도 도일이는 레스토랑에서 고백을 하기 직전에 코난으로 돌아가 버려서 고백을 못하게 됩니다. 코난은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도일이 형이랑 아까 마주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란 말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미란이는 남도일이 말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데 검은 조직이 모르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솔직히 최고의 멍청한 집단 검은 조직이라면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망상이므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와디프 코난의 정체를 모두가 알고 있다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 되게 오랜만에 망상을 했더니 리얼로 두서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개연성 있고 광기에 절여져 있으며 진지하면서 정신 나간 망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